그렇게 또 요 첫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 뭐 학부 강의할 때는 뭐 제가 그렇게 뭐 이런 시간들을 안 갖췄는데 석박사 과정을 가르칠 때는 상당히 자기소개나 자기 하고 있는 일 뭐 이런 것, 또 토론, 디스커션, 또 뭐 이런 부분들, 또 케이스 스터디, 사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학습,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사항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것도 석사나 박사는 또 현재 보면 현장에 자기들 자학들이 다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 하기 때문에 많이 유익하고, 또 교수도 학생들한테 배우고, 뭐 학생들은 당연히 교수들한테 배울 수 있지만 문제는 교수가 또 현장에 학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환경으로부터 많이 배워요. 그래서 논문 사례나 이런 것을 논문을 쓸 적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써서 학회에다가 기고하고 또 학술지에 내고 그걸 갖고 석사나 박사 논문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드린 것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난 뒤에 또 오늘 접한 분들의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우리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미 저기 절차고 순서다 보니까 제 이름은 온전전자, 글태자, 주석석자. 이제 온전전 글태 주석석인데 뭐 보통 석자는 많이 쓰고 이거는 글태자는 뭐 콩태자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관은 정선파고 용궁이 제 본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70이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 한 이제 중후반 60년대 60이 넘어서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70이 되는데, 대학에서 65세가 되면은 전임 교수들은 다 그만둡니다. 다 그만두고 뭐 전임 외에 뭐 촉탁 뭐 또 외래 교수도 있지만은 전임 교수 65세가 중심이고, 강의는 누구나 명예교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강의 듣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이론이 좋고 뭐 다 좋지만은 나이 든 교수들은 어떠냐면 판서를 많이 해요. 판서. 여기다가 빽빽하게 쓰고 옛날 습관 써요. 우리만 해도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멀티 도구를 많이 씁니다. 멀티미디어 도구를 써서 영상도 보여주고 파워포인트도 쓰고 컴퓨터를 갖다 놓고 막 쓰는데, 우리 KBS의 전에 선배는 홍익대학에서 같이 강의를 했는데 그분은 여기다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석박사 과정을 쓰는데 막 쓰니까 정말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그분은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특파원도 런던 특파원도 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이걸 막 써갖고 쓰게 한다 해갖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이 노트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학생들이 물론 예전부터 컴퓨터 치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많이 쓰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트렌드가 변했다.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쟤를 소개하려면 지금까지 파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KBS에 76년에 들어가서 2006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은 30년이잖아요. 30년. 마지막으로 KBS 투자회사에 이사로 하고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KBS 기획조정실에 차장을 하고 KBS 전체의 방송 정책 플랜을 도출하고 전국 25개 지방방송국사를 전부 다 관장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위치를 다지는 그런 일을 했어요. 뭐 저는 어차피 들어갈 때는 회계직으로 들어갔어요. 회계직. 회계직이 뭐냐 하면 재정, KBS는 돈을 만지는 그거예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책을, 플랜을 담당하는 부서로 가서 기획조정실에 있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 회계를 보면 회계하는 사람은 다른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계산력이나 이게 좀 빠르기 때문에 아마 정책 부서로 가고, 결국은 이따가 나중에 KBS 영상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회사죠. 여러분들 기억할 적에 뭐 비디오 탭이 실크로드를 만들어가 팔고 뭐 이런 것이,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를 20개씩 만들어 갖고 50만원 60만원 파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직접 아니에요. 다 용역을 줘 갖고 판매하는, 이 전화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 회사가 KBS 미디어로 바뀌고 상암동에 가 있어요. 이 회사를 제가 만들었어요. 91년에 만들어 갖고 계열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영화 수입을 했었어요. 영화 수입을 해서 토요명화, 주말명화, 명화극장 여기에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영화 한 편에 몇 억씩 하는 그런 게, 이게 결국 콘텐츠 사업을 했다. 콘텐츠 사업을 했고,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있으면서도 회사를 했는 뭐냐면 CT 미디어랩이라고. 미디어랩. CT 미디어랩이 뭐냐면, 랩이라는 것은 연구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광고 대행 할 수 있고, 양쪽도 의미를 써먹기 위해서 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디어는 건 매체니까. 그래서 그걸 법인을 만들어갖고 드라마를 사고 팔았어요. 미국에도 팔고 동남아시아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팔고 만화 영화도 팔고 막 팔았어요. 그래서 판권 장사죠. 한마디로 판권 장사. 이 방송사에 있다가 명예퇴직을 하니까 명예퇴직금을 1억 2천 주다. 1억 2천. 돈을 막 쓰는 편이라서 빚 갚는 데 다 썼어요. 어딘지 몰라. 요즘 LH가 요즘 난리잖아요. 투기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참 문제가 많죠. 이 국영기업체들, 정부 재투자기업 국영기업, 뭐 KBS 한국방송공사는 똑같은 회사예요. 국영기업체인데, 이게 이제 정말 정보를 얘가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정보에 빠르면 계기 돈이 된다는 데 사는데, 쫓겨나도 그 돈 갖고 평생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은 10대 20대들이 야, 나 저기 LH 가야지. 이거 한 건 애가 나오면은 월급 받는 거 더 많으니까, 이니 문제가 많은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망할 지경이야. 지금 뭐 저 검찰총장보다 더 큰 사건이 이거야. 정부가 전부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나더라고요. 농민들이 농토를 다 빼앗아 들어가 짓는다고 했으니 농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 저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 방송 관련을 하면서 최초의 미디어 경영학회를 만들었어요. 미디어 경영학회. 여기에 제가 회장은 할 수 없고, 미디어 경영학회는 방송 경영론. 방송에는 경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도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시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했죠. 그래서 케이블이 처음 나왔어요. 케이블이 유선방송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책을 제가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 받으면 한국종합유선방송의 현황과 미래라는 걸 했어요. 93년에. 그래서 그때가 케이블 방송이 뜰 때예요.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제가 지은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녹색 표지에. 많은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다 봤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그래서 미디어 경영학회, 방송 경영학 관련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목회 경영학, 경영론,
누구도 안 하는 과목이에요. 지금 쭉 들어봐도 이게 또 교회 또 목회 쪽에 경영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책을 좀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어떤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강의를 12년 했는데 200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8년부터 대학 강의를 해갖고 12년을 했는데 손 놓은 지가 좀 9년째 안 했죠. 우리 한장로님이 이야기하셨으면 이거 안 해. 또 강의할 생각이 앞으로도 없어요. 왜냐 뭐를 자꾸 하다면 제가 목산수를 받아서 또 성도들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게 방송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항상 나는 방송, 기독교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다른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집중력, 성도들 모아갖고 일반 목사님처럼 내가 설교하고 전도하면은 방송에 대해서 집중력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공간도 있고 넓죠. 얼마든지 기도는 해도 돼요. 그 터에. 얼마든지 성도로 광고회가 오라 그래도 되는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요. 나는 방송, 기독교 방송을 해야 되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 어느 정도를 스타덤 해야 되는데 방송한 지가 지금 8년 차에도 7년 차, 8년 차이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오리무중이라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이게 길이 머네. 왜 길이 먼냐? 지금 유튜브 상에 보면은 5대 메이저를 제가 보고 있어요. 5대 메이저는 뭐냐면 CTS, CBS, 굿TV, CGN, C채널 5개를 항상 보고 있어요. 그 방송사를 보면서 저기에 C채널과 굿TV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C채널은 직원이 50명이에요. 굿TV는 직원이 70명이에요. 굿TV는 순복음교회가 돈을 대주고 있어요. C채널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돈을 대주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 방송은 누구도 돈 대주는 데가 없어. 내가 해야 돼. 자, 그 차이인데 C채널의 회장 김관상 회장이 이제 지난달에 그만둬갖고 여기 나한테 왔길래 밥을 사줬어요. 회장,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월급제이 회장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회장 아니라 뭐 대표회장, 월급제이는 대일 반창고 일회용이다 생각하면 돼. 자기 거라야 돼, 자기 거. 아세르 방송 우리 한장로가 자기 거니까 얼마나 좋아. 돈 안 생겨도 관계없어. 좋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 한반도 보건방송 돈 안 생겨도 관계없어. 이달에 돈 $500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00가 적은 돈 아니야. 근데 쭉 해보니까 보통 $100 수준으로 계속 돈을 받았는데 이달에 처음으로 $500 광고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삐를 잡고 가다 보면은 그것이 바탕이 돼서 스터듬 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징기스칸을 생각하는데 1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고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메리카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이 뭐냐 마젤란이다 콜럼버스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냐 징기스칸이다. 1300년대에 살다 간 징기스칸이 가장 20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왜 징기스칸이냐? 징기스칸은 한 군데서 아주 화려하게 하지 않고 항상 전체를 속도전을 했던 속도전을 하면서 계속 뻗어나는 거지 이렇게. 근데 합리적이고 속도전도 좀 합리적이다. 굉장히 어떤 국민이 와도 차별하지 않고 정복 계급이나 피정복 계급이나 다 같이 인재 등록을 같이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래 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지배가 그렇게 욕을 안 하고 보통 데모하고 난리를 할 건데 그냥 다 육량제가 유럽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을 영역을 가장 많이 한 게 징기스칸이라는 개념도 경영학에서 그게 도입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팔다가 나중에 법인도 그 법인은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해요. 그냥 왜 회사를 못 하면 그 속에 판권이 들어요. 판권이면 내 드라마가 판권이 있는 거고 내 다큐멘터리 판권이 있고 내
그 판권 때문에 폐지를 못해. 그 판권 권리가 시티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동안 성전 꽃꽂이만 해도 내가 몇 천만 원치 팔아먹었어요. 예, 권오양이라고. 뭐 한 편 한 시리즈가 40만 원 50만 원 팔아갖고 몇 년 동안 팔아먹었으니까 그건 공개를 안 해. 유튜브에 막 못 올려.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는 것만 2분 3분 올라가 있어. 다 30분 올려버리면은 내 물건 안 산다 이래갖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팔 만큼 팔았으니까 안 하지만, 그래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뭐 제 소개를 했지만은 한반도 방송 HEB를 사실 2014년에, 법인은 2013년에 냈는데 지금 7년 차죠. 근데 사실 방송은 2012년 말부터 했어요. 케이블 방송을 1년 했어요. 한 달에 그것도 400만이라는 돈을 주면서 한국통신에다 KT에다가. 왜냐하면은 만들어갖고 저기도 텔레비다 꼽아야 되니까 한국통신은 돈 내놔라 그래. 한 달에 400만 원씩.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하는데 돈은 400만 원 주겠는데 어떤 일하는 친구가 하겠다 그래서 시켜놨더니만은 안 돼. 목사님들은 개척교회라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또 큰 교회는 건축한다고 빚이 많아갖고 못 준다. 설교를 받아오기는 받아왔는데 돈이 안 나와. 그럼 어디서 돈 나오나. 결국은 운영 자금이. 이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건 아니야. 뭐 꽝이야 이거. 이거 왜 하는가. 내가 병원에서 쓰러져서 2달 동안 이거 계속 매달려서 하자 그래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웃기네. 이 방송 이거 돈 안 되는데 이걸 왜 하자 그래갖고 사람 시간만 끌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차라리 이거 안 하고 차라리 하던 컨텐츠 비즈니스 하면 나은데, 그리고 광고 대행하면 나은데. 광고 대행이란 뭐냐면 광고 회사, 광고 방송이나 이 매체 시간들을 띠를 받아갖고 거기다 광고를 실어주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공장이나 기업과 방송사 연결 매치 중간 매개체 그거만 하면 돈 15% 뜯어먹으면 되는데, 이거 기독교 방송을 왜 하느냐 이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한 달에 400만 원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때려쳤어요. 때려치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느냐, 방송은 해야 되고 케이블 방송 저기 안 내니까, 텔레비 안 내니까 이게 방송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선은 돈 안 들어가는 다음하고 네이버를 활용했어. 여기다가 지금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네이버는 기사 중심인데 영상이 맞지가 않아. 다음은 좀 덜한데. 그런데 이걸 한 1년 반 했어. 1년 반 하니까 가만 보니까 유튜브가 정신없이 또 올라가네. 유튜브 시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2015년에 2월 달에 유튜브에 진입했어요. 유튜브를 진입하니까 야 웃긴다. 세월이. 유튜브가 이렇게 내판 자본이잖아. 미국 자본이에요. 사실 한국 자본이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미국 돈 벌면 좀 미국이 돈 벌게 해주는 건데, 그 네이버는 한국 건데 다음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한 2년 늦게 유튜브에 접근했는데, 결국은 어느 날 한반도 복음방송이 오늘 현재 지금 구독자가 7,960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굿TV가 몇 명이냐 하면, 굿TV가 한 4만 5천 대요. 구독자가 굿TV가. 그리고 이제 C채널이 11만이 됐어요. 이것도 C채널 6만인데 1년 반 6만인데 C채널 11만이 되고, CTS가 한 14만. CTS가. 그리고 기독교가 18만 정도 되고, CGN이 24만이 구독자가. CGN이 왜 그러면, CGN은 매니아가 굉장히 층이 높아요. 그리고 그 CGN 성도들은 굉장히 CGN에 대해서 굉장히, 온누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런가, 충성도가 높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CGN이 유수도 안 하고 하는데, 다른 데는 뭐 CBS나 유수를 막 하고 그러는데도 CGN은 유수도 잘 안 해요. 안 했는데도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CGN은 온누리는 충성도가 높다. 그 많은 메이저 방송사들이 보면은 큰 교회를 다 끼고 있어요. 큰 교회를 안 끼고 있는 방송이 없어.
근데 이제 CTS만 복합이에요. 기감하고 뭐 장로하고 여러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CTS만 그렇고 CBS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일반 방송이야. CBS는 왜 일반 방송이냐면은 광고 공익 자금을 코바코로부터 받고 있어. 코바코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코바코가 광고공사, 한국광고공사라고 하는데, 한국광고공사.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KBS나 MBC나 SBS 보면 광고가 막 나와요. 그럼 그 광고를 그 핸들링 하는 데가 코바코예요. 그걸로 경유해서 방송사에 줘요. 배정을 해줘. 근데 이제 그 배정해주면서 이 코바코가 대라를 뜯어요. 대라가 뭔지 잘 모르죠. 대라를 뜯어. 왜냐하면은 코미션을 뜯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놓고 헤엄치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코바코를 안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당일 때는 코바코 좀 없애라. 왜냐하면 정치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CBS가 자경화가 된 것은 지금은 그런 연유 때문에 그 돈이, 이 코바코 돈이 CBS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하면서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CBS가 오늘날 왜 저래 자경화됐느냐, 그것이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면은 또 CBS는 개혁주의예요. CTS는 조금 보수주의인데 CBS는 개혁이기 때문에 거기는, CTS는 절대 직원들이 이 뭐라 그럴까, 믿음의 신앙이, 제가 CTS 자문위원장을 한 6년 했는데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은 절대 뽑질 않아. 면접을 할 적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심을 보고 뽑지만, CBS는 직원들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뭐 이런 것을 안 보고 뭐 성적 갖고 막 뽑고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채널 간의 성향이 완전히 막 달라요. 그러니까 CBS는 운동권도 막 들어와 있고 막 이렇지만 CTS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모델로 이야기하는 건 CTS가 표준 모델이에요.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렇지만 경쟁에서는 CBS가 시청률이 앞질러 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라디오를 엄청 오래 했기 때문에. 영상은 CTS가 먼저 했지만은 CBS는 이미 오랜 전부터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CBS 라디오. 근데 기독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워가 광고를, 목사님들을 광고를 받아내고 뭐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면 기독교 방송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교회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후원자로부터 나와요. 저는 가끔 방송을 하면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선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선교 방송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어봤단 말이에요. 케이블 방송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넣고 ARS를 넣고 하면 돈이 들어올 전 돈이 안 들어와. 저기다가 우리 전화번호에 돈이 안 들어와. 후원 계좌를 내도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마케팅 방식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동안은 이제 교회마다 10만원, 20만원 주는 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8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게 평균 그래 하면은 뭐 15만원 잡고도 18군데 오면은 한 달에 그래도 한 400만원 안팎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집 나가버렸어요. 방 다 빼버렸어. 방 다 빼버렸어. 빼버리고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어. 15개 다 빠져나갔어. 지금 돈 받는 데가 거의 다 빠져나갔어. 왜냐? 처음에는 이 방송을 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좋다 그래갖고 뭐 영상을 붙여갖고 보내오는데, 이제는 실시간 스트리밍 교회마다 다 걸어제끼니까 나한테 올 필요가 없어. 올리면 되는데 뭐 그게 왜 보내느냐 이거야. 그냥 거기에 돈을 왜 10만원씩 왜 주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몇 군데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재원이 우리가 들어올 때가 지금은 없어. 사실상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한 장로님은 취재 현장은 거의 안 가는데, 뭐 또 여기는 복지 그룹을 하기 때문에 재원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재원이 없는 데는 또 뭐 취재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취재한다고 돈이 절대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 취재를 대부분 보면 합동교단, 감리교단, 장로교단, 그리고 뭐 대신교단, 백석교단, 그리고 이제 기성 기독교 성결교단,
뭐 이런 쪽으로 행사 취재를 가면은 취재비 그래봐야 50만원, 5만원 내지 10만원을 안 주는 건 나으니까 받는데 이것으로 재원을 써봐야 한 달에 20군데 가봐야 평균 7만, 20군데 7만 5천원, 20군데 가면 150만원이야. 이 돈 아니야 사실 이거. 150만원. 근데 그것도 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마리 토끼야.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경비는 어느 정도 차량 유지비를 나오니까 하는데 이게 돈은 아니거든. 돈은 아니야. 근데 콘텐츠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긴 하는데 이 방법도 저는 뭐 과도기 방법이지 정해진 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 소개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마케팅, 연세대학교에서 매스콤을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93년에 받았어요. 뭐 제가 40대 초반에 받았고 또 40대 후반에는 경기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마케팅을 전공해서 경영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강의를 쭉 했지만은 KBS 안에서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 월급을 한 1,000만원씩 주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지금도 KBS 직원들 월급이 1,000만원 돼요. 절반이 1,000만원씩 한 달에 받아. 그래서 시청료 어떤 데 보면 이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을 배부르고 말이야. 방송은 이건 완전히 자경화 방송 비슷하게만 민주노총이 노조가 장악해갖고 이게 방송이 왜곡되게 하고 있어요. KBS만 그런 게 아니고 MBC, SBS 다 똑같아. 민주노총이 노조가 언론 노조가 장악해갖고 이거를 경영청하고 협상을 해. 무슨 방송 뉴스넷 때 보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 사쿠라도 많지만 유튜브 방송이 더 진실하고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쿠라도 있어 그 속에. 왜냐하면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 막 아닌 거를 기다려가 막 만들어내니까 우선은 광고 올라야지만 좀 지나면 저 새끼들 사기꾼들 내 자체가 한번 알아요. 누가 하는 건 저거는 사기꾼이야. 저거 술 맞지도 않는 내고 있어. 이렇게 알아요. 처음에 한두 번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신뢰성 있는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한 12년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한 강의는 미디어 경영, 영상산업, 마케팅, 뭐 그리고 이제 방송 정책, 그 영화 문화, 그 영화에 대한 그것도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 때문에 결국 그런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 뭐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해서 방송 경영학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오늘부로 이제 목회 경영학을 좀 손을 대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접목하게 됐는데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교회들이 제가 보던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구약이니 신약이니 뭐 조직 신학이니 막 이런 걸 막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 헬라, 우리 목사님 히브리 헬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각 분야가 다 있어. 학문에 신학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뭐 그 성서 지리학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신학을 한 2년 가까이 해봤는데 배워봤는데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그래도 아직도 머릿속에 그 신학이 다들 안 돌아요. 옛날에 어릴 때 배운 거는 학문이 막 들어오는데 나이 들어갖고 신학을 배우니까 이게 자리를 잘 못 잡는 것 같아. 이렇게 그동안에 한 60이 넘어서 목사 한 수를 받았거든요. 그 60이 넘어서 목사 한 수 받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야 이러잖아요. 야 이러잖아요. 근데 학문을 받았지만 학문이 속에 깊이 뿌리 맺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정통 신학을 공부하려고 제가 서울신대를 가려고, 서울신대는 뭐 박사 있고 뭐 대학 강의하면은 특별 전형에서 그냥 뽑아준다 그러더라고. MDB를 가려고 하니까 한 5년이 걸려. 목사 안수, 저 MDB 안수까지거든. 그래서 사장동에 어떤 그 선배가, 거기 부총장 하는 선배가 교단 신학이지. 이게는 학술원에 등재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학술원에 등재 안 되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등재를 안 하면 이 나이 들어가 신학을 많은
많은 목사님들 만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하니까 많은 목사를 만나는데 목사는 좀 받아야 되겠고 또 신앙의 기초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리로 오라 그래서 사당동에 정세영 총장이라고 합동교육교단에 가서 그러니까 2년 만에 안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럼 한 3년은 줄일 수 있다. 등록금은 얼마야? 그러면 등록금은 50만 원이야 한 학기에. 야 나는 400만 원 석박사 하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한 학기에 400만 원 500만 원 줬는데 뭐 한 학기가 3개월이야. 그쪽 신앙은 사당동에. 그 1년에 4학기야. 2년에 8학기로 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50만 원씩 주니까 8학기에 584, 400만 원이야. 한 학기 등록금 갖고 신학을 졸업하는 거야. 야, 이거 뭐 돈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서울신대 갔으면 400만 원 줘야 돼. 이게 MDB 하려면 한 학기에. 돈 안 들어가고. 또 목사 안수 받는데 뭐 가운 뭐 한다 그러고 큰 돈 안 들어가. 한 200만 원 줬나? 그래봐야 돈 뭐 얼마 안 주고 하니까 학술은 등재는 안 됐지만 목사 안수는 받으니까 그냥 타이틀만 목사 안수 받고 방송 기독교 방송 하는데 활용만 하고 사람들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데 사실은 뭐 근데 그걸 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인가 신학 그거 학술은 등재 안 된 신학에 다 다닌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뭐 10명 중에 한 9명이 그렇다 치고 말하려니.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정식으로 해갖고 논문 쓰는데 5년 걸리고 이렇게 박사학위 받았지만 신학 뭐 석박사 전부 아니다. 일단 전부 아니다 해놓고 그 중에는 한 뭐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제대로 있다. 공부도 하고 제대로 논문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95%는 엉터리다. 많은 사람 만나서 인정을 저는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한테 얘기하고 명예박사를 받으라고 1000만 원만 내고 명박을 받으래. 그냥 참말로 명박 받을 때야 제대로 공부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제 소개를 했는데 그런 상으로 제가 흘러왔고 이제 목회 경영론을 왜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느냐면 타입이 교회의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을 저는 4가지를 구분을 해요. 4가지를. 자, A 타입은 뭐냐 하면은 개척교회다. 그 자기가 그 맨땅에 헤딩하는 교회다. 돈도 없고 공부해갖고 그냥 하는 타입이 A 타입이고. B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하면은 자기는 공부해가 신학 교수도 하고 장신대나 총신대나 뭐 감신대나 이래 해갖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데 딱 당회장 담임 목사로 딱 가는 게 이게 청빙대 가는 게 B 타입이야. 그러니까 무임승차지 이미. 그 무임승차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는 목사님들 많아. 이게 이제 B 타입이고 C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하면은 부모님이 목회를 하거나 자기 친인척이 목회를 해서 그거를 물려받은 장인이 뭐 했든 물려받아서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운영을 해갖고 거의 망해버리는 경우 C타입. 그러니까 물려받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망한 거고. D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명성교회 같은 타입이 D타입이에요. 김선한 목사가 잘 읽어놓은 교회에다가 김하나 목사가 거기가 들었으면 이건 D타입이야. 그래서 이건 또 D타입은 또 말썽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세속이다. 기감에 보면은 세속한 데가 많잖아요. 김홍도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세속에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교회가 D타입인데 어느 게 답이다 아니라를 떠나서 여기에 타입마다의 경영을 저는 보는 경영, 목회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 목회 경영을. 자, 반대로 봤을 적에 이 D타입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표현이 있지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체를 우주를 경영한다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전 세상을 경영. 그럼 최고의 경영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 개개인이 교회에 당회장으로 목사로 계시는 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경영을 위임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아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기용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으로 해갖고 경영을 위임시켰다. 이래 생각하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무슨 경영으로 생각하느냐라는 폄하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뜻과 그냥 그 진리와 이것으로 해야지 경영은 아예 장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경영학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기업에서, 기업 경영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경영은 기업 경영에서 나왔어. 그럼 경영에 나오는 전략은 어디서 나와? 군대 전략에서, 전략 전술이 군대 용어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경영학은 결국은 뭐냐 하면 서바이벌하게 살아남기 위한 학문을 연구하는 건데,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오늘날 복잡해요. 환경이 왜 복잡하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업도 있고 정치도 있고 또 나머지 뭐 외국 또 뭐 군사도 있고 뭐 많은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서바이벌 해야 되는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경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목회 신앙만 좋고 믿음만 좋고 뭐 가르치기만 잘하면 될 거다. 말씀만 좋으면 될 거다. 물론 말씀이 좋아야 되지만은 말씀만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성도가 없어요. 특히 신학 교수님들, 부흥사들 이론이 굉장히 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이 차원이 높아. 그러면 일반 대중의 성도들은 대중이잖아. 표준의 스탠다드잖아. 그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좀 들으려고 보면 저게 무슨 말인가. 접근성이 떨어져. 교수님들이 하는 교회는 보면 교인이 없어요. 제가 봤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걸 뭐 목사님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네. 집사 때도 그랬고 권사가 돼도 목사님들은, 왜냐 감리교회 제가 권사를 했으니까 뭐 성도들이 다 챙겨주고 뭐 다 하니까 잘 사는 줄 알았어. 뭐 애들 학자금 다 대주니까. 근데 제가 목사 한술 받고 공부하러 가면 여자들이 60% 70%야. 남자는 20, 30%야. 야, 제가 갖는 배우는 교회가 여자들이 70%. 그런데 그 여자분들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무시해서는 안 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가보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다 오셨나. 또 어떤 남자들은 보면은 어디에 가서 목수를 하다 오셨나. 근데 신앙심은 기도하고 이건 굉장히 좋아. 그 바탕에 깔린 어떤 기본이 이게 접목이 안 되네. 대화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쓰면은 뭐 노트북을 만질 수 있어 워드를 칠 줄 알아. 보니까 뭐 레포트를 제대로 쓰고 글로 막 손으로 막 써갖고 뭐 개발 써갖고 몇 장의 레포트를 내잖아요. 우리는 대학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뭐 노트북 딱딱 빨리 딱딱 써갖고 한 페이지를 요약해서 내는데 막 손으로 막 써가 실제 사당도에 가보니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나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오랜 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거는 맞아.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아 나하고.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거리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는 것은 쟤를 중심이고 현실은 그 사람들이 중심이고,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들도 신학교에 대학을 강의한다고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니까 한두 번 내가 그 교수들마다 한 바퀴 순회를 해서 한번 찍어주기 위해서 가보면은
잘하다고 한다고 하는 교수님 가보면은 성도가 10명이야. 유명하다는 교수님. 와,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이론에 앞장서지 현장감이 없다는 걸 전 생각해요. 현실 감각 속에서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론에 또 부흥사도 마찬가지. 부흥사 제가 쭉 둘러봤죠. 부흥사 단체만 저는 그래서 어느 단체도 들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그 부흥사 단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낸 그 사람이야. 돌고 돌아가. 또 이어갔다 저기 갔다 돌고 돌아가. 그냥 계속 어떤 경우 심지어 그 사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도는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까지 와서 사례를 왜 이리 적게 주느냐라고 항의하는 부흥사도 있었는데 우리는 원래 방송 이렇게 해요. 우리는 방송은 사례를 주는 게 아니고 출연료를 준다. 방송의 가수들 출연료 많이 받는 사람 봤냐고. 태진아나 뭐 나훈아나 KBS 출연료 많이 받았냐고. 아니잖아. 25,000원에 3만원 받고 자기들 밤업소에 가갖고 한 달에 수천만 수억씩 연간 계획하잖냐. 방송이 무슨 돈을 주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줘. 설득력 있죠. 그 이야기가. 방송 출연하면 출연료 그 돈을 안 주고 우리는 기념품으로 주는 게 더 좋은데 그게 또 만들기도 어렵고 여러 개 만들어 놔봐야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차비를 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뭐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들도 보면은 유명한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큰 교회를 하면서 부흥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장경동 같은 경우는 제가 CTS 있을 적에 장경동을 키운 데는 CTS가 키웠어요. CTS가. 장경동 무명 시절에 CTS에 와서 돈 주고 장경동이가 했어요. CTS 돈을 내고 방송을 했다고. 지금은 CTS가 장경동이 부르려면 돈을 줘야 돼. 적게 주고가 안 돼. 많이 줘야 돼. 그러나 처음에는 장경동이도 CTS에 돈을 주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지가 유명해지면은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분은 또 한동안은 MBN에 나갔고 또 뭐 개그 뭐 하여튼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하면서도 개그맨이기도 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를 또 보는 사람들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한쪽에서는 아니야 무슨 목사가 말이야 걔가 프로가고 지가 무슨 연예인이야 뭐 그러고 신한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잘해 텔레비에 나가고 그래도 역시 저 유익한 말도 하고 많은 사람이 도움이 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도 저를 놓고도 한쪽에서 보면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 보면은 사람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 볼 적에 나쁜 점은 안 봐요. 나쁜 점 보면 하루도 같이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나쁜 점 다 있어요. 단점 다 있어요. 근데 좋은 점만 갖고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귀고 또 필요하면 내가 이용하고 반대로 너도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점을 봐주고 내가 니한테 도와줄게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는 거지. 근데 뭐 나쁜 점 보면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한쪽에 또 기울면은 이쪽에서 시비하고 이쪽에 기울면 저쪽에 시비하고 그래요 풍토가. 우리 집에도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도 여자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그냥 보면은 이쪽에 쏠리면은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쪽에 쏠리면 이렇게 쳐다보고 오목사님은 안 그런데 우리 집 여자는 그래요. 그래서 시기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여자들은 시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가고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50분까지 하고 10분 쉬었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목회 경영론에 대해서 그 표준이 되는 것을 제가 갖고 이 시간은 제가 소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잡다하게 그냥 이제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아마 저를 이해했으리라 저를 알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다음 시간에는 목회 경영론의 근간이 되는 전략 목회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레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 분야별로 제가
설명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강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이 또 시작이지만 또 계속해서 앞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또 이 목회 경영은 수업이 또 많은 듣는 사람이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